목표를 세우긴 했는데 그냥 포기만 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목표가 이루어지긴 할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거다. 나 또한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었다. 처음 목표를 세웠을 땐 좋아, 반드시 내가 이 목표 이루고 만다 하며 엄청난 포부를 안고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근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그 목표는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이게 한두 번이면 그냥 어떻게 사람이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 하면서 가볍게 넘겼을 텐데, 근데 목표를 세울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밥 먹듯이 일어나다 보니까 늘 답답했다. 그러다 문득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 나름대로 여러 영상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중 김경일 교수님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다. 교수님은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이것부터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건 바로 계획이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한다. 우선 첫 번째, 목표가 만들어지면 계획을 10등분으로 나눈다. 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두루뭉실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10개로 나누어서 세워야 된다고 한다. 왜 하필이면 10개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3개 정도로 나눌 경우에는 좀 적어서 좀 두루뭉실하게 계획들을 세운 느낌이 나고, 또 30개 정도로 나눈다면 너무 많은데 이러면서 하기 싫어질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개수가 딱 10개다. 이 방법을 토대로 해서 나도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하게 살자이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내가 세운 계획들을 간략하게 말해보자면, 난 그림을 잘 그리고 싶고, 또 내 그림으로 돈도 벌고 싶다. 또 내 그림들을 모아서 일러스트집도 내고 싶고, 그러려면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건 꾸준한 운동과 눈 관리다. 그 밖에도 영양제 챙겨 먹기, 자존감 높이기, 마케팅하기, 좋은 인간관계 만들기, 필요 없는 물건이나 생각들을 비우기 등 이렇게 총 10가지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잘게 쪼개서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았다. 여태 목표만 세우고 그냥 두루뭉실한 계획을 몇 개만 잡아서 하려고 했던 나 자신이 좀 부끄럽다. 뭐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지 뭐. 어쨌든 내 목표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뭔가 비슷한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더 쪼개야 할 것들도 있어 보인다. 만약 비슷한 애들이 있다면 그룹을 묶어서 다시 재배치를 해도 되고, 또 더 쪼개야 될 부분은 더 쪼개서 다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다. 그 중에서 난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라는 목표를 더 쪼개봤는데, 간략하게 말해보자면 머릿결, 얼굴, 가슴, 골반, 원근법, 캐릭터 디자인 등이 있다. 이때 내가 생각하기에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1점에서 10점 사이로 매겨보았는데, 머릿결은 8점, 얼굴은 7점, 가슴은 6점, 골반은 5점, 캐릭터 디자인은 3점. 이었다. 근데 이렇게 점수까지 매겨서 보니까 진짜 대박이었다. 예전엔 그냥 내 실력은 뭐 한 이 정도 되겠구나 정도로 대충 넘겼는데,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보니까 현재 내 상황이 한눈에 파악이 되고, 또 앞으로 뭐부터 해야 할지 순서도 정할 수가 있었다. 목표도 정말 중요하지만 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두 번째, 낯선 상황에 들어가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다. 목표를 이루는데 왜 뜬금없이 낯선 상황에 노출돼야 된다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나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됐다. 애초에 공부라는 것 자체가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걸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는 건 내가 흔히 알고 있는 익숙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새롭고 낯선 걸 해야 된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난 한때 반측면 얼굴을 그렸던 적이 있다. 이 각도가 제일 잘 그려지기도 했고, 또 가장 예쁘게 잘 나오는 각도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림을 그릴수록 한 각도만이 아니라 다른 각도로도 그려보고 싶어서 뭐 측면이나 하이 앵글, 로우 앵글로도 그려봤었다. 근데 결과는 엄청 처참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또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니까 낯설기도 하고, 또 힘도 좀 더 들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내가 해야 할 공부들을 계속 미루고 또 미루다 보니까 내 실력은 늘 그 자리에서 머물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 낯선 경험들을 해 나가는 건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각도의 얼굴들이나 인체들을 그려보면서 새로운 걸 배워나가야 내가 성장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힘에 부친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내가 평소에 했던 것보다 힘을 더 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다. 그래서 늘 그리던 것만 말고 평소에 그려보지 않았던 것들도 그려보면서 낯선 것들을 많이 그려봤으면 좋겠다. 이때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낯선 경험들을 해보는 것도 정말 좋다. 예를 들어서 자주 가던 길 말고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길로 가본다던가, 늘 보던 장르의 만화책이나 애니가 아닌 다른 장르를 볼 수도 있다. 나 같은 경우엔 요리를 해보기도 하고 늘 하던 운동이 아니라 클래스를 끊어서 새로운 운동도 해보고 있다. 사실 이것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소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나중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도 그때도 새로운 걸 해냈으니까 지금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될 거다. 이건 내가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간과 명사를 조심하자. 보통 목표를 하나 잡으면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나 1년 안으로 웹툰 작가가 될 거야. 3년 동안 빡세게 해서 게임 원화가가 돼야지. 물론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목표는 아닌 것 같다. 예전에 외주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리는 양에 비해 마감 시간이 좀 촉박했던 적이 있다. 난 원래 시간을 들어서 꼼꼼히 작업을 하는 스타일인데, 하지만 너무 짧은 마감 기간이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충 작업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는 퀄리티대로 잘 나오지 않았다. 또한 외주 업체에서 준 피드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목표는 어떤 일을 할 때 대충 하게 만들고, 그건 내 목표 또한 대충 달성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고 너무 늘어지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필요하다. 또 목표를 세울 때 명사를 조심해야 된다. 갑자기 무슨 국어 시간도 아니고 왜 뜬금없이 명사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꼭 한번 들어보길 바란다. 목표를 세울 때 명사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A는 대학을 못 갔대 라고 들으면 왜 대학을 못 갔지? 집안 형편이 좀 안 좋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A는 고졸이래 라는 말을 들으면 요즘 고졸해서 어떻게 취업하라고 그러냐 하며 고졸이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즉 고졸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않고 멋대로 판단을 내린 거다. 내 꿈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난 만화가가 될 거야 라고 그냥 명사로만 말하게 된다면 겉으로 봤을 땐 뭔가 내가 일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 목표를 세울 때 명사보단 동사를 써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 채널의 영상들을 오래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 채널의 메시지는 재밌게 그리자이다. 이 메시지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이자 목표다. 사실 이 목표는 뭘 의식해서 세웠다기보단 그냥 일러스트레이터나 웹툰 작가라는 것에 내 한계를 두고 싶지 않아서 세웠던 목표였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행동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다. 그 행동 중 하나가 유튜브였는데 그냥 혼자서 그림을 그렸을 때보다 사람들에게 내가 얻었던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좀 더 재밌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3가지 방법들에 대해 한번 말해보았다. 만약 이 3가지 방법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와닿았던 방법이 있었다면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꼭 나한테 적용을 시켜봤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냥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작정 달려갔을 때와는 달리 좀 더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다. 재밌게 그립시다. 토드였습니다.